저는 한은정입니다. 74세의 간호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5억 원 보험금 때문에 말이에요. 새벽 2시 낯선 남자들이 제 집에 들어와서 저를 해치려는 순간 20년 전 제가 살린 한 아이가 나타나서 목숨을 구해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너무 충격적이어서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진짜 일이거든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50년 가까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몸에 밴 습관이죠. 요즘도 일주일에 3번은 동네 약국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젊은 약사님이 처음엔 할머니, 힘드시면 안 오셔도 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지. 그날도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으러 온 김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정 선생님, 20년 전에 선생님 덕분에 수술 잘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평생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란이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회사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제 남편이 평생 벌어서 마련한 집이에요. 함부로 담보로 잡을 수 없었죠. 준호야, 내가 어려우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게. 하지만 집은 안 돼. 그러자 며느리 미란이 끼어들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고지식한 생각을 하세요? 준호 오빠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 모두 길바닥에 나앉는다고요. 미란의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절박하면서도 차갑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원칙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란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뭘 하나 싶어서 살짝 따라갔더니 미란이 제 약봉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 며느리가 제 약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래층에서 이사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에 베란다로 나가서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혼자서 박스를 옮기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그 청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젊은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이사 온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예의 바른 말투에 호감이 갔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정중한 아이들이 드문데 말입니다. 로스쿨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혹시 소음이나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석을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요? 이틀 후에 우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요. 혹시 20년 전에 시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맞아. 왜? 우석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예요. 8살 때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정우석이요.
할머니가 밤새 제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부모님이 오기 전까지 계속 손을 잡아주시고 그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래, 그 작은 아이였구나. 사고로 다리가 많이 다쳐서 수술받던 그 아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혼자 무서워하던 그 아이를 제가 밤새 돌봤었죠. 아이고, 우석이 너였구나. 이렇게 훌훌하게 커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살린 생명이 이렇게 자라서 다시 제 곁에 있다니. 세상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싶어요. 우석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혈육인 가족보다 이 아이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니 말해요. 그날부터 우석은 종종 안부를 묻곤 했어요. 무거운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가끔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참 고마운 아이였어요. 며칠 후 미란이 우석과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둘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인 줄 알았는데 미란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차가워 보였을까요? 평소 미란은 우석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걸까요? 이 집 곧 주인이 바뀔 것 같은데 미리 알아두세요. 미란이 우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오후라 선명히 들렸어요. 우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임대 계약은 2년으로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사 가실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미란이 애매하게 웃으며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싸늘하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우석은 고개를 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미란의 말이 이상했거든요. 그 뒤로 미란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어요. 평소보다 자주 집에 들러서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약을 먹는 시간,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나는지,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혈압약은 제때 드셨고요. 미란이 유독 제 건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도였는데 요즘은 마치 간병인처럼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날 밤 준호와 미란이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감정이 격해질수록 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만약에 들키기라도 하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온 게 어디인데 포기해? 빚쟁이들이 내일 당장 돈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우리 딸 학원비는 어떻게 낼 거야? 미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평소 상냥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잖아.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어머니가 뭐?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몇 년 더 사실 것도 아니잖아. 요즘 치매 기운도 보이시고. 우리가 이 집 상속받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야? 그냥 그 시간을 좀 앞당기는 거야. 미란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치매 기운이라니 저는 멀쩡한데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양심상, 양심으로 밥 먹고 살아? 우리 딸이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빚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좋아? 어머니도 편안히 가시는 거잖아. 달리 방법이 있어? 어머니가 집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거부하셨잖아.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미란이 저를 해치려는 건가요? 다음날 약국에서 봉사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혈압을 재고 있던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면서 혈압계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은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약사님이 깜짝 놀라며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앉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도 제대로 챙겨 먹었어요. 김치찌개에 밥까지 한 그릇 다 먹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혹시 어젯밤 들은 이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걸까요? 그때 마침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좋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 가야겠어요. 미란이 저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란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마치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요즘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도 하고. 미란이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저희가 더 자주 들러야겠어요. 아니면 아예 같이 살든지. 요양원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건강해. 요양원은 무슨, 내가 치매도 아니고. 하지만 미란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저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는 직감도 함께 말이에요. 어젯밤 들은 대화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며칠 후 미란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보험 하나 들어두시면 어떨까요?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보험은 왜 갑자기? 노후 대비잖아요. 만약이라도 큰 병에 걸리시면. 미란이 열심히 설명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그것도 사망보험금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치료 받으시죠. 결국 미란의 성화에 못 이겨 서류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석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요즘 약 복용량이 늘어나셨나요? 응?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쓰레기통에서 평소보다 많은 약 포장지를 봤거든요. 그리고 우석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어제 보험회사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우석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우석 씨, 집안일에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건강은 저희가 알아서 챙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미란의 말투가 위협적이었어요. 우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란이 저에게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줬는데 맛이 조금 이상했어요. 쓴맛이 났거든요. 미란아, 이 우유 맛이 좀 이상한데? 어머니, 나이 드시면 미각이 변해요. 그냥 드세요. 억지로 마셨지만 그날 밤 잠이 평소보다 깊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깜깜한 잠에서 깨어났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상시 같으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라도 들리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석이 움직이는 소리 같았는데 뭔가 급하게 뛰어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음이 났습니다. 열쇠 돌리는 소리였어요. 준호와 미란이 들어오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죠. 제 방 창문 쪽으로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달빛에 비친 인형이 2개나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우석이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함께요. 할머니, 할머니, 빨리 문 열어주세요. 우석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무슨 일이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 방으로 내려가요, 빨리. 우석이 제 팔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그 순간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나요? 미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낮고 음산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우석이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숨겨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무 소리도 내지 마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니?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낯선 남자와 함께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미란이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였나요? 위층에서 발소리와 함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침대에 있었는데. 아래층부터 찾아봐.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우석이 제 손을 꼭 잡고 숨을 죽이라고 손짓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옷장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무릎이 아파도 꼼짝할 수 없었어요. 우석이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미란과 낯선 남자들은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급하게 도망쳤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뒷문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고 나서야 우석과 저는 안전한 곳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우석이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우석의 누나인 정하나가 찾아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우석과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똑같더라고요. 사설 탐정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명함을 건네줬어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우석이 누나 정하나라고 해요. 우석이가 부탁해서 며느리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조사해 봤는데요. 하나가 들고 온 두꺼운 서류 파일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A4 용지가 수십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미란의 과거 행적이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분이 과거에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전 남편도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남편분이 마지막 순간에 눈치채서 실패했지만요. 서류에는 미란의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의문의 사고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전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일, 음식에 이상한 것이 섞여 있던 일, 심지어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일까지 모두 보험금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사건들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어요. 전 남편분이 마지막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났어요. 하지만 미란 씨가 교묘하게 빠져나갔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수익자가 준호 씨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하나가 보험 약관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5억 원이 나와요. 준호 씨 빚이 정확히 그 금액이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하죠. 게다가 보험 가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 지급 조건을 문의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준호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 남자가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란이가 그냥 보험 들어두자고만 했어요. 어머니를 해치려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젯밤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미란과 함께 왔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란이가 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새벽에 갑자기 가자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차에서 기다리다가 이상한 남자들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와서 하나가 준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미란 씨 휴대폰에서 통화 기록을 찾았어요. 보험회사와 통화한 내용도 있고 수상한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있어요. 보험금 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의논한 내용들이거든요. 휴대폰 화면에는 끔찍한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자연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 약물 과다 복용, 사고사 위장, 심장마비, 유발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소름 끼쳤어요. 여기 보세요. 어머니 약에 섞을 수면제 구입 완료, 새벽 2시에 실행 이런 메시지들이 다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진짜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란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해야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준호야, 내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내 전 재산을 줘도 상관없어. 하지만 날 죽이고 얻는 돈은 결코 너를 살리지 못한다. 그런 돈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 준호가 제 앞에서 엎드려 울었어요. 50이 다 된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걸 잃을 뻔했네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란이 공범들과 함께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하길 미란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휴대폰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그리고 공범들의 자백으로 모든 게 밝혀졌다고 했어요.
20년 전 제가 살린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저를 구해준 거예요.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신기해요. 이틀 후 미란이 다시 나타났어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미란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무슨 오해? 내가 나를 죽이려 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편안히 돌아가시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아프시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자기가 살인을 도움이라고 표현하다니. 그때 준호가 나타났어요. 미란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그만해.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났다는 거야? 지금 포기하면 우리 정말 끝장이야. 빚쟁이들이 내일 당장 돈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어머니는 안 돼. 더 이상 어머니를 배신할 수 없어.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란이 화를 내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차피 몇 년 더 사실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때 우석이 나타나서 미란 앞을 막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함께 나타나서 수갑을 들고 있었어요. 미란 씨,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미란이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약국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처음 봉사를 나간 날 약국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어르신들이 둘러쌌어요. 은정 선생님, 정말 많이 힘드셨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시다니. 김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으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박할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사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서 무서웠거든요. 가족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석과 하나 같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저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어머니,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니까요. 준호야, 엄마는 내가 정신 차리길 기다렸어.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라. 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미워할 힘도 없었고 남은 시간을 미움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석은 여전히 아래층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러 올라오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봐요. 할머니, 저는 이제 할머니의 손자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평생 할머니를 보살펴 드릴게요. 우석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혈육보다 더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 아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요리도 같이 해요. 우석이 로스쿨 공부로 바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요리하는 걸 도와줍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도 가르쳐 줬더니 이제 제법 잘해요. 어제는 하나도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아니야, 하나야. 우석이와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너희들이 내 생명의 은인이지. 할머니가 옛날에 우석이를 살려주셨으니까 이번엔 우석이가 할머니를 살려드린 거예요. 세상이 참 신기하죠? 하나의 말을 듣고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이 떠 있더라고요. 가을 하늘이라 더욱 맑고 깨끗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왔는데 정작 제가 위험할 때 저를 살린 건 제가 옛날에 살린 그 작은 생명이었어요. 20년 전 그 아픈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어 제 곁을 지켜주다니. 세상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운 사람이 다시 저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순환을 경험했어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의 진짜 의미인 것 같습니다.